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드판을 놓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또 뭔가를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빈집 관련해서 정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국에 빈집이 많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시골에 빈집을 구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이게 왜 개선이 안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빈집은 시골에도 있고 농촌에도 있고 어촌에도 있고 참 많아요. 국가적으로도 이 빈집을 어느 한 부서가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대로 빈집에 대한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이 세 개 부처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하나로 통일을 하자라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발표되는 걸 보면 통합해서 뭔가를 해보는 게 아니라 각자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는 예전부터 공가락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빈집 정보를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단위로 확산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농식품부에서는 뭐 얼마 전에 발표를 한 거 보니 빈집을 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빈집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런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요 010 번호가 핸드폰 앞번호로 통일되기 전에 011, 017, 018, 016 뭐 엄청나게 많은 경쟁 업체들이 난립을 해서 경쟁을 할 때 국가적인 손해다 라고 하면서 앞번호를 010으로 통일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국에 빈집이 많은데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뭐 국가 정책이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별도의 예산,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예산 외에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매년 1조 원이라는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인구 소멸 지역, 인구 소멸 예상 지역에다가 적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200억까지도 지자체에 매년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좀 좋은 곳에 좀 제대로 잘 쓰자라는 얘기를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이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서 좀 요렇게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빈집에 세를 매겨라 그러면은 뭐 집주인들이 내놓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시골에 빈집이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살진 않거든요. 다 도시에 나가서 살지. 그렇게 해서 시골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 집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도 없고, 또 어느 데 보니까는 집이 많이 허물어져 있고, 그렇다고 뭐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도 아니고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내가 어떤 뭐 불이익을 크게 보는 것도 시골 주택은 좀 해당이 안 되는 데가 많다 보니 그냥 손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그 집을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허물어 버리죠. 어떻게 재활용하자 이런 얘기는 별로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는 좀 하려고 합니다.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50억, 60억에서 많게는 200억까지도 지자체에 내려가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그 공무원들이 뭔가를 추진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예산이 없고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핑계를 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각자의 과중한 업무가 있는데 또 뭔가를 하나를 하려고 하면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이 1조가 풀리는 이 돈을 가지고서 그거를 해결을 해보자는 거니까요.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주는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운영을 해봅시다. 일단은 현장 조사원을 사람을 구하는 거죠. 인원이 없다고 하니 일시적으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임시직이겠죠. 현장 조사를 해서 이 현장 조사원들은 각 지역에 이장님들 회의를 다녀도 되고요. 다 쓰기도 그렇다. 말로 때우겠습니다. 이장 회의에도 참석해서 마을에 빈집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도 하고, 현장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 어디에 빈집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 가서 상태 이런 거를 싹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담원 분들은 이 집 주인의 연락처를 이장님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확보를 해가지고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뭐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해당 군청의 빈집 관련 프로젝트 팀 상담원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다 돌려서 마을에 선생님의 빈집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 비워두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상담을 통해서 정리를 싹 하는 거죠. 그리고 집 주인분이 그렇게 해도 좋다 승인을 하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팀들이 가서 그 집에 대한 세부적인 모습, 뭐 구조, 집의 모양, 뭐 마당에 현재 뭐 풀이 얼마나 자랐나, 난방은 어떤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각 지자체의 사이트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의 공가랑 사이트로 보내서 일괄 등재를 하든지, 아니면 농식품부의 빈집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보내서 등재를 하든지, 국가가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 뭐 빈집 관련 사이트를 만들면 거기에 등재를 하든지 해서 보시는 분들이 그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전국의 빈집의 임대나 매매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을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거래는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 부분이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금방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정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료를 업데이트 시키고 내 지역에 귀촌을 하려는 분들을 유치하고 하면 슬슬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시점에는 전국의 빈집을 정말 빠른 속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지자체에서 빈집을 사가지고서 수리를 해서 귀촌인들을 모셔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빈집이 늘어나는 숫자만큼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을 유치하는 이 속도가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게 눈에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캠페인. 그냥 상담원이 전화해서 국가가 이런 빈집에 대한 대책을 요하고 있는데 선생님 임대나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또는 뭐 빈집에 세금을 많이 물려서 활용을 하도록 내놓도록 유도를 한다, 이런 정책을 피면 사람들은 조금 반감을 가집니다. 괜히 삐딱선을 타는 거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 재산을 가지고 너네가 뭐라 하나 라고 삐딱선을 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캠페인이 필요한 거는, 내가 살아온 이 고향 마을이 정말 인구가 소멸되는구나, 내가 졸업한 이 초등학교가 애들이 없어서 폐교가 되는구나,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빈집을 활용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려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국민적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전화로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다면 거기에도 안내책자를 뿌리고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또 무슨 지역 이장 회의가 있으면 거기에도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떠나온 고향이 정말 사람들이 몰려드는 괜찮은 동네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그리로. 그런 마음에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한단 말이죠. 내가 5년 뒤에 내려갈 거면 5년 동안은 사람을 살게 해주자 이거죠. 그러면 집도 관리가 되고, 5년 뒤에 그 사람이 살다가 이사를 나간 뒤에 내가 들어가면 사람이 살았던 곳이니까 그만큼 손댈 곳도 적어진단 말이죠. 이 부분이 어떤 분은 높아심에 5년 뒤에 그 사람이 안 나가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거의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면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도 거의 사고가 좀 깨진 분이라서 뭐 5년 뒤에 안 나가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봅니다.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빈집을 소개하면서 지금 한 40가구 넘게 근 뭐 한 6, 70명이 내려와서 살고 계신데요. 매매를 해서 오신 분도 있고 임대를 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집을 참 이쁘게 꾸며서 마을에 빈집이 밤에는 정말 이쁜 조명을 달고 있는 그런 예쁜 집으로 탄생하는 경우가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말한다, 또 뭐 알지도 못하고 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빈집을 관련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을 예로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와 닿지가 않아요. 저는 인구 소멸 대응기금 1조 원이 매년 풀리고는 있지만 이 돈을 가지고서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서도 그 돈이 정말 마을을 위해 쓰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로 뛰는 분들을 사람을 구인을 해서 팀을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해결하가는 노력이 저는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뭐 제가 살고 있는 예천군에도 어필을 했고, 근데 또 하필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원이 줄고 있지 않아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기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구가 도청이 생긴 그 신도시 쪽으로만 늘고 있고 나머지 면 소재지들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예천군에서도 이 기금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귀촌인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가지고서 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인근에 뭐 인구 소멸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예천군 말고 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안동, 영주, 봉화, 뭐 문경, 단양, 괴산, 뭐 다 의성, 군위 전국 인구 소멸 지역 대응 그 지자체로 지정이 된 곳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곳에는 이 대응 기금이 할당이 되어 내려갈 건데 이렇게 좀 써봅시다 라고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요. 상담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지자체 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가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빈집을 소개를 하고 어떻게 인구를 유치했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젊은 세대를 젊은 인구를 시골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은 사실상 시골로 잘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워야 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이게 시골로 잘 오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유치를 하는 대상자들은 50대, 60대
도시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시골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유치를 하자는 내용이고요. 처음에 연고가 없는 곳에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임대를 하는 집을 얻어서 뭐 2년이나 3년, 5년 정도 살아보고 이 동네가 정말 내가 늙을 때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집을 사시든지 땅을 사서 집을 짓든지 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50대, 60대 분들이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농사만 못 짓는다 뿐이지 나름 도시에서 어떤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뭐 그림을 그렸던 분들, 사진을 찍었던 분들,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들, 목수일을 하셨던 분들, 또 뭐 음향 설비를 하셨던 분들, 도시에서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서 사셨던 분들이 시골로 오시면 그 분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 이 분들의 전문성, 제가 빈집을 소개해서 오신 분들 중에는 가구 공장을 하시다가 오셔서 집을 리모델링 하신 분도 계시고요. 목수일을 하시다가 리모델링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분도 계시고요. 또 뭐 스마트 장비, 스마트팜 이런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마을에도 회관에 의자 부서지면 그분들이 다 고치고요. 마을에 누가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어르신 집에 가서 전기도 손봐드리고 형광등도 갈아드리고, 이렇게 빈집에 이사를 와서 그 마을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분들도 노력을 하시는데 그 이득을 마을 분들이 다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50대, 60대 분들의 어떤 농사 말고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골로 유치돼서 오셨을 때 마을 전체가 그분들을 통해서 빈집도 이뻐지지만 잘 활용이 되어서 마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직접 겪다가 보니 빈집은 비워둘 게 아니라 50대, 60대 분들, 시골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정책을 시골의 빈집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또 시골 빈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이 없어,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현실을 인구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이 풀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현장 조사원을 구하고 상담원을 구하고 영상 제작 팀을 구해서 이 자료를 바닥부터 쫙 정리를 해 만들어서 한 사이트에 올리고 구하시는 분들이 해당 지자체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그냥 빈집 활용하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집주인들이 반감을 가지니까 우리 마을이 비어가고 있다, 이 마을을 살리자 라는 캠페인을, 동창회를 참석을 하든지 이장회를 참석을 하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캠페인 방송을 하든지 이런 돈으로 써보자라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로 빈집을 소개를 해서 내려와서 사신 분들의 삶을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되는 정책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골의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지금까지 마을 발전기금이 없는 예천군에서 귀촌만이었습니다.